우리가 지금 대념적용 공부를 하기 위한 선결 과정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보고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 공부가 좀 할 말을 다 하면서 가려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오늘 낮에도 근 한 3시간 가까이를 협업한 내용이 겨우 여기까지 오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충분히 보았고, 이제 새로 공부하실 분들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많은 이야기는 동영상을 조금 참고하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우선은 좀 다음 주까지 이 교재를 일단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개념 적용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속도 있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를 위한 전제가 되는 3가지는 이제 앞 시간에 마친 거예요. 이제부터 마음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 3, 오치온과 6 네이처였습니다. 나는 오치온입니다. 색수산 행시의 오온에 집착이 함께한 상태입니다. 경전은 자기 존재, 또 사카야라고 부르죠. 자기 존재라고 부르는데 존재에 대한 오해, 상나 가정 때문에 중생이 되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 참고로 존재의 실상, 즉 사실, 무상공부와 부정에 부합한 삶은 해탈된 삶입니다. 삼계를 벗어난 멸관의 삶입니다. 이때 사실에 입각해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존재를 유합, 예유향 내지 아라한향이라고 하고, 완전히 벗어난 존재를 무합, 아산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요거 우리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벗어나는 과정이 있고 벗어남을 실현하는 삶이 있는 거죠. 요 벗어나는 과정을 유합해서 우리가 이제 성자를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4단계로 성자를 말하는데, 사실은 또 요 4단계를 반으로 나누어서 예류향, 예류과, 일례향, 일례과, 불환향, 불환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이렇게 이제 8가지로 나누거든요. 사상팔배라고 하는 거죠. 요 중에 오직 아라한과, 아라한을 성취한 그 한 분만, 한 단계만 무합, 완성된 상태고, 이제 성자에 들기는 했지만 아라한과라고 하는 그 최후에 도착하지 못한 아라한 향까지 7단계를 말할 때 유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범부 중생으로의 삶이 아의 산을 오르는, 아무리 삼매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비상비비 상태에 올라갔다 그래도 여실지견에서 해탈된 삶 쪽으로 나가지 못하면 범부인 거예요. 그러나 초선부터도 일단 여실지견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들어서면 이제 유학이라 불리고, 그 끝에 무학으로 완성되는 거죠. 유학과 무학 구분해야겠고요. 오치오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명색과 식입니다. 명색은 색수상 사촉작의라고 정의되는데, 사촉작의는 모두 형성작용이어서 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은 색수상행의 4가지 오온이 되고, 식과 함께 합해져서 오치온의 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오치온이잖아요. 근데 오치온이라는 나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누구나 아는 것이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죠? 몸과 마음으로 내가 되어 있는데, 경전은 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몸은 명색으로, 마음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요 식과 명색 두 개가 합해지면 이것은 오온이다, 오치온이다. 이렇게 그 결과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 식과 명색이 합해서 오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공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 비중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하기로 하고요. 한편 오치온인 나는 자아의식 하에서 융네이처, 안입이 설신 의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산다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관계 맺음이 이어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 맺음은 1. 내가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고 2. 감각된 나 아닌 것들에게 행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감각작용으로부터 행위까지의 중간 과정은 내면의 것인데 행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감각의 주관이 되어 감각의 객관인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내적인 중간 과정을 원인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되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은 이런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 식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가 더해져 오치온인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는 오치온이거든요. 색수산행식 5가지가 모여있는 가운데 거기에 집착함이 있다. 이럴 때 오치온 부르고 요게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치온으로 마음은 오래 살지만 100년 사는 몸과 함께해서 지금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오치온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를 정의하는 거지만,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0년쯤 이런 개념 없이 사실은 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차피 한순간 이전은 지나가 버렸고 한순간 이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산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뿐인 거죠. 그런데 요거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할 때,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게 오직 나 혼자 있다 요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함께하는 대상이 있어서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 것, 거기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를 융네이처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 아는 거죠. 요 융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 바로 안어라고 하는 요 마음과 안입이 설신, 그거 뭐죠?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안어라는 마음이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과 함께 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색성한 미적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유웨이처라고 불리는 대상을 감각하는 것, 요것으로 우리 삶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융네이처는 유웨이처라는 감각의 객관을 감각해드리는 주관으로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거 감각 주관인 융네이처가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요게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어쨌거나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지금 무언가 대상을 감각하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삶인 거죠. 그러면 이 참 산다라는 게 또 말하자면 그래요. 융네이처가 감각 주관인 내가 되어서 색성형 미적법이라는 유네이처, 감각의 객관, 대상,
요거를 감각한다, 감각했다라고 하면 이제 삶은 또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가 우리 미정부부님을 감각했어요. 그러니까 해피스님의 마음이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미정부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감각했죠. 그러면 요 감각했다라는 사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질까요? 뭐 이렇게 안 될까요? 보니까 아 미정부부님이네. 그렇다면 미정부부님에게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떻게 행위를 할까? 감각하면 그대로 감각한 대상에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 이어지겠죠. 이런 이야기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한테 행위할까요? 그대로 색성향 미처법. 감각된 대상 그대로에게 몸과 말과 만으로라는 도구,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행위하는 것. 그러니까 산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6네이처라는 내가 대상을 감각하면 감각된 대상에게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를 통해서 되돌려주는 요게 우리 사는 것. 요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가운데에 그래도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감각하고 행위하는 그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일까? 감각해서 행위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어떠한 대상을 보아도 동일하게 행위하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미정부부님을 감각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하고 옆에 윤부부님을 동일하게 감각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하고 행위가 다를 거예요. 왜 감각하고 행위하는데 행위의 내용이 달라질까? 라고 보면 결국은 감각 과정과 행위의 과정에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중간 과정. 그러면 감각하고 행위하는 요 중간의 과정은 표현하자면 6외입처를 감각해서 6외입처한테 행위한다는 이 표면적인 삶이 있다면 그 중간에 감각해서부터 생겨나는 나의 내면의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어져가지고는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이 행위를 결정해 줄 거다. 그러니까 미정부부님을 감각해가지고는 미정부부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나의 내면의 과정이 윤부부님을 감각해가지고 윤부부님이라는 대상과 관련한 나의 내면의 어떤 과정과 다르겠죠. 요 내적인 과정이 다르니까 미정부부님한테 하는 행위하고 윤부부님한테 하는 행위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면 요거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산다는 거,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몸과 말과 만으로라는 행위의 수단을 통해서 외입처한테 행위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나의 내면의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의 과정이 사실은 행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그러면 6내입처인 내가 6외입처라는 대상을 감각해서부터 나의 내면의 어떠한 중간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몸과 말과 만호를 통해서 6외입처에게 나는 행위합니다. 이렇게 보면 적절하겠죠. 이건 뭐 그냥 크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크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감각하고 행위하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내면에 좀 내적으로 좀 욕심이 가득한 그런 성향을 그런 내적인 경향성이 있다 그러면은 탐진치를 강력하게 일으켜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강력하게 내꺼 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싸우고 찌르고 빼앗고 이러다가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지옥도 갈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 내적인 경향성이 중간에 내면의 과정이죠.
중간의 과정이 아주 욕심의 경향성이 아니라 배품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 배품의 경향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약해진 탐진치의 형태에서 행위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서로가 화목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도 이롭고 나도 하늘에 태어날 거고 이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그 중간의 과정이 알려져야 하는 필요성. 그죠? 중간의 과정이 알려지면 나쁜 일 해가지고 지옥 가는 그러한 삶보다는 좋은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 과정이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경은 이렇게 감각하고 중간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행위가 요 행위가 실행되고 나면 행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웨이터에 대해서 행위를 하죠. 그리고 나면 행위의 결과로 경전은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한 가지는요. 행위에 대응해서 상이 잠재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행위에 대응해서 식이 먹는다. 예를 들어서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 안 한다에게 안 한다요.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먹는다. 그렇게 알려줘요. 색계의 보를 초래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식이 색계에 먹는다. 무색계의 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식이 무색계에 먹는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그에 상응하는 세상에 머문다 라고 해서 식이 머무는 일을 말해주고 또 이제 다른 경전에서는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 요 상황은 뭐죠? 식이 머물었는데 명색이 출현해서 함께 만났어요. 식과 명색이 함께하고 있거든. 요거 뭐라고 하죠? 식과 명색. 아까 제가 일단 결론만 좀 봅시다 라고 하는 거. 식과 명색이 함께 있으면 오곤이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요 결론을 일단 기억하자라고 한 건데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 한쪽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쪽으로는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곤을 만들어요. 그럼 요 얘기는 뭔가요? 지금 요 얘기가 오치원인 내가 지금 이 순간 그죠? 지금 이 순간 육네이처라는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순간을 한 거잖아요. 한순간을 내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는 데까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행위의 결과로 한 알갱이의 오온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한 알갱이의 오온이 생겼다. 그런데 이 오온 알갱이가 생기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생겼다가 그냥 소멸하진 않겠죠. 요 알갱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치온이라는 나에 와서 쌓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나는데 요 오치온이라는 거는 결국 오온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오온 알갱이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 백보부님은 몇 개 정도의 오온 알갱이가 쌓여서 지금 백보부님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쌓여 있을까? 이게 한순간의 삶에서 하나가 생긴다라고 하면 백보부님은 오늘 하루 몇 개의 오온 알갱이를 만들었을까요? 해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아부성 발언으로 한 30년 살았다고 치면 이 아부 아닌가 모르겠다. 한 30년 살았다고 치면 30년 동안 쌓아놓은 오온 알갱이 오치온이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30년만 살았을까요? 그 이전에 윤회하는 오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삶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쌓여있는 이 오온 알갱이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적의 정도가 쌓여있다라고 그냥 예를 해보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천조개의 오고 날개미가 쌓여 있는 곳으로의 지금의 나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니 오고 날개미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쌓였잖아요.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천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순간 이전에 천조개짜리로 있었던 요 오치원인 나하고 한순간 결과로 하나가 쌓여가지고 천조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요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천조개하고 천조 하나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거 하여간 뭐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하면 그 차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천조하고 천조 하나하고는 숫자가 달라요. 이거 다른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디지털적으로 다르죠. 그러면요, 천조가 천조 한 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천조개짜리가 하나가 쌓여가지고 천조 하나로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거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천조개짜리는 없어졌어요. 천조개짜리 그렇잖아. 한순간 이전에 나는 천조개짜리 오치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가 쌓여가지고 천조 한 개짜리 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지금 천조 한 개짜리로 있지 천조개짜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조개짜리는 없어진 거지. 그리고 천조 한 개짜리가 생긴 거죠. 요거요. 없어지고 생겨났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한 개의 오고 날개미가 더해서 쌓여지는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오치온인 나는 한순간 이전에 나는 소멸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오치온인 나는 새로 생겨나잖아요. 매 순간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를 반복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 이걸 무아죠.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도 무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요, 왜 우리가 천조개의 약간의 변화된 이렇게 보지 않고 천조개짜리는 소멸하고 천조 한 개짜리가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요? 마음의 메커니즘 이거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도 따져보면 그 이유는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잘 알면 이러한 과정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의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면 그 문제 자리를 잘 대응해가지고 그 문제를 제거하면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겠구나. 요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복잡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바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왜 괴로운지, 괴롭지 않으려면 어느 자리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요거를 알아내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괴로움이 소멸된 삶, 향상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가할 수가 있잖아요. 선정부부님, 바로 그 선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수행이 뭔가요? 바로 이거. 삶이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행복을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액션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우리 삶이 접근하려면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변해가는 거 요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순간 내가 요만큼을 보태놓으면 한순간 이전의 건 없어지고 나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지금 생겨났어요. 수행하지 않는 삶에서 퇴보하는 삶도 매 순간순간 퇴보하는 새로운 나가 생겨나는 거고, 수행을 통해서 향상하는 삶도 매 순간순간 새로운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요런 관점으로 삶을 보아줄 때 천조개가 천주 하나로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어. 요렇게 보는 측면보다 천조개는 소멸하고 천주 하나의 새로운 내가 생겨났다라는 이 관점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수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견해를 강조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뭐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오치온이라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인 육내입처가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면 내면적으로 중간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행위를 외입처인 대상한테 행위로서 돌려주고, 그러면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 식과 명색에 의해서 새로운 오온 알갱이 하나를 만들어서 오치온인 나를 바뀌는, 요게 뭐예요? 우리 삶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오온 중 색 5가지 감각 기능과 식을 나로 하고 육네이처 나 아닌 것들을 대상으로 수상행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의 지금 이 순간의 삶과 그 결과가 더해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오치온의 연속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한 가지가 좀 더 주목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죠. 나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뭐였냐 하면 오치온이었잖아요. 오치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 행, 식이잖아요. 요 5가지의 쌓임에 집착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 나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조건이 딱 가해지니까 오치온이라는 나에서 지금 이 순간이 나는 육네이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육네이처라는 게 뭐죠? 만호라는 마음하고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크게 오치온인 나 중에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주관으로서의 나, 육네이처는 따지고 보면 만호라는 마음이 식이니까 색과 식, 요것만으로 나를 잡는 거,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수상행위는 뭘까? 요 수상행위는 뭐니까 색과 식으로 구성된 지금 이 순간의 나인 육내입자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수와 상과 요거 행위죠. 수상행위 색과 식이라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오치원이라는 나는 달리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육네이처라는 내가 그러니까 색과 식으로 이루어지는 육네이처인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수상행위로 설명해 주는 거죠. 요게 나를 이해하는 좀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오치온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색과 식인 육네이처가 수상행위 과정을 거치는 거라. 여기에서 사실은 또 조금 더 말하자면은 지금 이 순간은 육네이처지만 요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표면적으로 색성행 미처법이라는 외입처에 대해서 감각하고 외입처에 대해서 행위하잖아요. 요거 표면적인 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중간 과정은 내면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의 과정은 어때요? 색성한 미처법이라는 외입처와 관계치 않고 내면의 과정을 따로 가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내입처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의미의 육내입처는 색과 식이었다면 요거 내면으로 들어가면 내면에서의 나는 뭐냐 하면은 오직 마음뿐이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와서는 식이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찢다라는 마음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그 내면으로 들어오면은 마음만이 내가 되어가지고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해서 알기도 하고 알물 대상으로 찢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고 요런 재밌죠?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삶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분명히 오치원인데 지금 이 순간의 삶 이렇게 말하면 육네이처 색과 식으로 나를 삼아서 오온에 속하는 수상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그 감각과 행위라는 요 연결관계의 중간에서 그죠? 중간에서 행위를 결정짓는 내적인 과정 요리 들어가면은 오직 마음만이 나라는 거라. 마음만이 내가 된다라는 요 부분까지도 나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방금 읽어드린 게 뭐 요런 내용 포함하고 있는 거죠. 뭐 좀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이어지는 주제로 들어가 가지고는 또 10시를 갈 것 같아요. 9시 25분인데 오늘 그냥 여기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위한 전제되는 것으로 우리가 아산 무아산에 대해서 좀 다시 짚어봤고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은 몸통으로는 하나이지만 대상과 활동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 요것도 두 번째 전제로 말했고요. 세 번째 전제로 아까 그 얘기였네. 그 산과 수가 찢다를 만드는 요 그림으로 이제 표현된 거죠. 요거 이제 세 번째 전제였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마음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산다는 거. 오치원인 내가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인 육네이처가 되어서 육네이처라는 대상을 감각하고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행위를 뭔가 말과 만으로서 육네이처에 되돌려주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고 그 결과로 상이잠재하는 한 측면과 또 한 측면으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이 순간 행위의 결과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오치원에 더해져 쌓임으로써 매 순간순간 한순간 이전에 나는 소멸하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경주는 실제로 이거를 그 생노사 중에 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12연기 분석경에서 태어남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하나는 그야말로 뭐 응애하고 이제 엄마한테서 태어나는 거, 요게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단어로 나타나고, 두 번째가 오온의 나타남, 그러니까 오온의 나타남이라고 해서 이거죠. 오온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오온이 쌓여가지고 새로운 오치온인 내가 또 나타난 거죠. 요 과정을 태어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서 네이처가 생겨나는 거, 요거를 처의 획득이라는 말로 또 태어남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여간 요런 오치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의 태어남으로 매 순간순간 나는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내가 삶의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을, 어떤 정진이 가해지면 나는 순간순간 향상하는 존재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요거 누적되어 가면 한 달 이후에는 한 달 전에 나를 보고 어째 그래 살았을까 할 수도 있고 1년 지난 후에는 야 세상에 내가 1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라고 향상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측면, 제가 오늘 수업 전체적으로 그거를 말했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 재밌는 거 있어요. 하나 재밌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이 오치원 전체로서의 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러면 색과 식만을 가지고 구성되는 육네이처로서 내가 되어서 수상행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 지금 중에서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직 마음만이 내가 되어서 그래서 마음인 내가 느낌을 감각하고 느낌을 분별하고 마음인 내가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고기에 간섭하는 상이 병들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면 요거 어떻게 해요? 요 탐진치를 일으키는 병든 상, 번뇌 요거를 제거하는 작업도 사실은 누가 해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빠냐와 더불어서 하는 거 빗바사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를 오치온 덩어리 자체로 보는 거. 지금 이 순간 표면적인 삶에서 육네이처에서 색과 식으로 나를 삼고 수상행을 살아가는 요런 나. 그런가 하면 내면적인 가장 사실은 불교를 가장 특징 짓는 게 내면의 삶이죠. 이 내면적인 면에서는 오직 마음만이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프로이드 같으면 마음을 말할 때 무의식, 요 경계선 전의식 이러죠. 그리고 요거 의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빙산처럼 마음의 대부분은 다 무의식으로 잠겨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로이드식으로는 마음의 일부인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는데 불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내면으로 들어오면 이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요거, 번뇌, 요거를 치료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죠? 식이, 위드, 빠냐, 지혜와 함께, 그죠? 식이 지혜와 함께 상을 치료하는 일을 하잖아요. 요거요, 어찌 보면 요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요 자리가 부처님식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요거를 상이라고, 우리 내면의 경향성, 상으로 볼 수 있는데 프로이드하고 부처님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마음이 자기의 일부를 치료하는 일을 해야 돼. 무의식도 마음이니까. 그런데 불교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직 마음만이 나잖아요. 식이라는 요 마음만이 내가 되어가지고 빠냐라고 하는 노력자와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상이라고 하는. 근데 이 상이 뭐냐 하면 오온 중에 있는 요 상이잖아요. 크게 보면 오치온이라는 덩어리 진거로는 나의 일부거든. 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요거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내면으로 들어가서 상을 치유하자, 번뇌를 소멸하자 하는 요 일을 할 때는요, 마음의 입장에서는 상이 내가 아닌 거야. 남이고 대상이잖아요. 프로이드하고 부처님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마음 전체를 놓고 그 중에 무의식의 문제 이렇게 내면에 접근하지만 부처님은 내면을 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이 상을 치유한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라는 내가 대상인 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유하는 거하고 의사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그죠? 내가 나를 치유하는 거하고 내가 의학에 의해서 의술에 의해서 환자인 남을 치유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죠. 불교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가서는 마음만이 나다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 상이라고 하는 오치원이라는 덩어리로서는 나의 일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서 마음 아닌 대상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즘 우리 사회를 뭐라 그러지? 하여간 힐링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주제요.
그 힐링에 있어서 사실은 힐링의 완성이 이거죠. 나의 마음이 빨자와 더불어 삶을 치유하는 것,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 이게 완전한 힐링이죠. 뭐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자, 시간이 다 돼요. 이 얘기하느라고 또 넘어겠다. 어쨌든 저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여간 뭐 좀 대충 훑고 넘어가더라도 요 교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부터는 대념 적용을 이게 아니라 대념 적용을 8월 안에 공부를 마치자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념 적용이 공부 기간이 이렇게 짧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요 교재를 대충이라도 훑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제 그 여기가 우리 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돼서 가실 분은 가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더 말씀 나누셔도 됩니다. 이제 자리 비워드리고 가야 되는 일로 제약받지 않습니다.